장날가정 여기서 삼성리가정 제가 날라가고 송장택 나가가더래요. 하겠습니다. 금방 영상 봤다시피 아마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의 조선인, 한국인에 대한 탄압은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잦은 고문과 살인, 핍박 등 다양한 고통을 조선인들이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발, 저항이 바로 독립운동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조선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독립운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백범 김구 선생님이 독립운동가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백범 김구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제시대 때 전개되었던 독립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양력입니다. 1876년에 태어나셨고 49년에 사망하셨습니다. 사망한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당시 육군 장교였던 안두희에 의해 맞아서 총에 맞아서 서거를 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사망에 대해서는 많은 좀 의혹이 있습니다. 이승만이 개입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다양한 의혹이 있지만 현재 결정적인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상당히 의혹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항해도 북한 출신입니다. 해직 출신이고 이제 젊은 나이에 지난주에 수업을 했던 동학농민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접주라는 지위를 받았습니다. 본명은 암행이라고 하죠. 어렸을 때는 김창암이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그 동학농민운동, 동학에 가입을 하면서 18세에 동학에 가입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름이 이제 김창수로 바뀌고 이후에 김구로 바꾸게 됩니다. 구라는 표현은 이제 호적에서 벗어난다 라는 뜻으로 해서 구자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했고요. 이제 호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백범입니다. 백범이라는 뜻은 한문으로 쓰면 이제 흰백자가 들어가는데 이게 그냥 평범한 사람, 백정과 변부 이런 표현인데 이거 쉽게 이해하면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범 김구 선생님은 본인 스스로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독립운동은 신민의 이런 애국단, 임시정부 등에 활약을 했고요.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이제 일생에서 이 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동학에 접주가 되면서 당시 해주성을 공격하는데
개입을 합니다. 거기서 실패로 되면서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는데, 동학의 백범 김구승님이 관심을 가지면서 당시 조선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참혹한 현실, 백성들의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즉 백범 김구승님이 동학 농민운동에 개입을 하고 거기에서 해주성을 공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백범 김구승님이 사회의 변화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는 첫 번째 계기가 됩니다. 근데 해주성 공격은 근데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김구승 선생님은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당시에 이제 동학의 동료였던 안태훈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은거지에 숨게 되고, 그 과정에 안중근을 만났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백범 김구승 선생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을미사변입니다. 을미사변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명성황후, 당시 고종의 처였던 명성황후가 살해되는 사건입니다. 당시 을미사변은 조선 모든 백성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는, 정말 격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건 당연하겠죠. 한 나라의 왕비가 정말 잔인하게 죽게 됐다는 것은 당시 백범 김구뿐만 아니라 조선 모든 백성에게 엄청난 큰 충격이었습니다. 당연히 백범 김구승님 역시 여기에 대해서 큰 울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치아포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항해도 안하군에서 이제 치아포라는 한 지명이 있었습니다. 여기 주막에서 백범 김구승님이 당시 일본인이었던 스치다를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스치다 같은 경우는 일본인 장교였다고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백범 김구승님은 이제 경찰에게 잡히게 되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고종이 특사로 인해서 이제 사형은 중지가 되고, 그리고 김구승님은 탈옥을 해서 바로 마곡사로 도피하게 됩니다. 마곡사에서 이제 스님이 되게 되죠. 마곡사는 지금 충남 공주시에 있는 사찰입니다. 상당히 큰 사찰이고 되게 아름답다고 합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충남 마곡사에 한번 방문하시면 이제 거기에서 백범 김구승 선생님이 여기에서 도망자 시설에 스님을 했구나, 이런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사진이 이거 안태훈 같은 경우, 왼쪽에 있는 안태훈 같은 경우는 이제 백범 김구를 이제 도망치도록 도와줬던 인물이고요. 치아포 사건에서 당시 이제 잡혔던 김구의 사진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일생, 그리고 치아포 사건에서 통해서 김구 선생님이 사형수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짧은 영상이 하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봐도 한 4분 되는 영상인데, 이 영상을만 시청해도 백범 김구 선생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님의 초창기 삶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고 수업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95년 8월 20일) 새벽, 경복궁 오코루를 급습한 일본 낭인들. 그리고 그들의 손에 처참하게 시해당한 명성황후.
그렇다면 왜 저자는 굳이 조선 사람으로 위장한 것일까? 혹시 저자가 우리 국모를 시해한 미우라는 아닐까? 혹시 경성에서 일어난 분란 때문에 도망하여 당분간 숨으려는 건 아닐까? 만약 아니라 해도 칼을 차고 숨어 다니는 외인이 우리 민족의 독버섯인 것은 명백한 사실 아닌가? 조선인으로서 국가의 치욕을 씻어야 한다. 그렇다면 죽여야 한다. 당신 그 칼은 대체 무엇이오? 대체 왜 칼을 숨기고 조선 사람으로 위장한 것이오? 당장 조선 청년의 처형을 멈추어라. 조선의 국모를 시해했다고 생각한 일본인을 살해한 죄로 한 청년이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하옵니다. 그때 경성부 안에는 이미 전화가 가설된 지 오래였으나 경성 외에 장거리 전화가 설치된 것은 인천이 처음이었다고 한다. 만에 하나 그때까지 전화 준공이 못 되었다면 바로 사형이 집행됐을 거라고들 하였다. 네, 영상 잘 시청하셨습니까? 백범 김구 선생님의 일생, 초창기 일생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백범 김구의 이제 독립운동 역할, 그리고 백범 김구가 어떠한 독립운동에서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범 김구 같은 경우는 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임시정부입니다.
아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가 백범 김구의 역사가라고 할 정도로 임시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임시정부를 지켰다는 측면에서 김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3.1 운동이 발생한 이후에 해외에서 독립운동 거점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독립운동 세력이 연합을 해서 당시 중국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당시 임시정부를 수립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이동영 같은 인물입니다. 김구는 이동영을 직접 찾아뵙고 그래서 임시정부 조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창기 경무국장, 내무총장, 국무령 등을 간직을 역임하게 됩니다. 특히 백범 김구는 경무국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경무국장은 오늘날의 아마 경호대장 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임시정부가 수립된다는 소식을 일본인 정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독립운동가를 체포한다던가 또는 암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일본 정부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막는 역할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직위가 바로 경무국장이었습니다. 그 경무국장을 백범 김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백범 김구가 이제 백범 일지를 집필하게 됩니다. 백범 일지는 지금도 번역이 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읽는 책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한번 읽었던 경험은 있는데 사실 내용이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백범 김구가 독립운동을 할 때 얼마나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좀 책이 두껍기는 하지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백범 일지 한번 읽어보시면 백범 김구의 삶뿐만 아니라 독립운동,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도 이해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초창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의를 거점으로 해서 이제 각종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조직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임시정부를 운영함에 있어서 바로 백범 김구가 참가를 했고, 그리고 중요한 역할, 경무국장 같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이제 위기를 겪게 됩니다. 특히 192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워낙 경제력, 즉 재정 기반이 나약했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인들의 각종 해유, 또 협박에 투항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임시정부에 참가했던 독립운동가들이 애석하게도 일제에 투항을 하거나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특히 위기가 심각하게 된 상황이 1930년대입니다. 이때부터 일본인이 바로 중국 대륙을 침략을 본격화합니다. 만보선 사건이나 이제 만주사변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사건이 본격화되면서 상해에 있던 임시정부도 굉장히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즉, 만약에 상해에서 계속 임시정부가 있게 된다면 일본인들의 대륙 침략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임시정부가 유지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 같은 상황에서 임시정부는 바로 상해뿐만 아니라 중국 대륙 또는 미국, 멀리는 멕시코까지 독립운동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해외 기지를 만들려고 노력했고, 그와 동시에 일본인들의 압력에 의해서 그런 해외 기지가 위기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920년대부터 30년대까지 사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독립운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친일파로 변절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같은 상황 속에서 끝까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백범 김구였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항일무장 투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하나의 무장 투쟁을 하게 되는 거죠. 무장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백범 김구는 편지 정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전 세계에 당시 조선인들이 나가 있었습니다. 뭐 멕시코 같은 경우는 애니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선인장 채취를 하기 위해서 거기 멕시코까지 가 있었던 조선인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 사람들 또는 미국 LA, 미국에 가 있었던 사람들, 뭐 중국 각지에 있었던 조선인들에게 백범김구가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지원 요청, 즉 임시정부가 항일 무장 투쟁을 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재정 지원 요청을 받아서 실제로 많은 해외 교민들이 백범김구에게 돈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뭐 100달러를 보내줬던 분들도 있고 한 2, 30달러를 보내준 분들도 있지만 뭐 현재 가치로서는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조선인들이 해외에 있던 해외 교포들이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백범김구의 생각에 얼마나 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편지 정책은 당시 어려움에 빠져 있었던 임시정부의 재정 기반을 좀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백범김구는 한인 애국당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항일 무장 투쟁을 하게 됩니다. 뭐 이봉창이 1932년 1월에 일본 히로히토에게 수류탄을 던집니다. 이봉창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특이한 인물입니다. 모던보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던보이라고 지칭이 되는 사람인데 이 모던보이가 뭔가 하면 1930년대 한국말보다는 일본말에 더 능수능락하고 또 패션이나 서양 문물에 관심이 많았던 그런 굉장히 세련된 인물이었고, 좋게 말하면 세련된 인물이었고,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당시 어려움에 겪고 있었던 조선 현실을 외면하고 본인의 흥미나 재미, 관심사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봉창은 전형적인 모던보이였습니다. 일단 이봉창이 백범김구를 찾아와서 본인이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했을 때 사실 백범김구는 이봉창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봉창의 경우는 한국말에도 되게 능숙능란했고 한국말도 잘 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한국말보다는 일본말 훨씬 더 잘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백범김구는 이봉창이 혹시 일본인 첩자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처음엔 의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백범김구와 이제 이봉창이 대화를 나누고 난 이후부터 이 사람이 독립운동에 진짜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백범김구는 이제 이봉창을 통해서 일본 히로히토 왕에게 이제 수류탄을 던지는 사건을 터뜨리게 됩니다. 이 사건은 비록 실패로 끝나게 됐지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일본인에게는. 히로히토는 지금 일본인에게는 뭐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신과 같은 존재에게 조선인이 폭탄을 던졌다는 것은 당시 일본인 그리고 일본 정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윤봉길입니다. 윤봉길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당시 상하이 홍콩 공원에서 일왕 생일 축하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폭탄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른쪽 사진에 있었던 윤봉길의 사진입니다. 이 이제 윤봉길 의사의 그 폭탄 투척은 당시 일본 사회뿐만 아니라 중국 사회에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일본이 침략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인들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조선인 청년의 이런 폭탄 투척은 중국인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특히 당시 중국 대륙을 장악하고 있었던 국민당의 장개석은 윤봉길의 폭탄 투척에 대해서 큰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중국 국민당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즉 군대를 지원해주고 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고 또한 각종 금전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백범김구의 독립운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 중에 하나라는 윤봉길 의사의 폭탄 투척에 대한 짧은 영상 하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고 계속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시청하셨습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운동 중에 대표적인 이제 윤봉길의 폭탄 투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임시정부가 개편이 되고 김구의 지도력이 강화되는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군의 중국 대륙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임시정부는 더 이상 중국 상해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를 중국 항주, 상해에 비해서 좀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중국 항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3년에 장제스를 만나서 한국과 중국이 연합을 해서 독립에 하겠다. 즉 국민당 정부의 임시정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제가 금방 설명했다시피 윤봉길의 폭탄 투척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일본 군의 침략이 이제 중국 대륙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항주에서도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돼서 임시정부를 중칭으로 옮기게 되는 상황이 1940년에는 중국 중칭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 백범김구 같은 경우는 임시정부의 주석이 됩니다. 사실 이때가 임시정부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물론 뭐 폭탄 투척을 하면서 전 세계 조선이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본인 친일파를 변절을 하거나 아니면 독립운동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일본인에게 체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백범김구는 임시정부를 이제 재개편하고 그 과정에서 임시정부에서 본인이 주석이 되고 그리고 임시정부에서 본인의 영향력을 좀 조금씩 커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나 하면 임시정부가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즉 독립운동에서 임시정부의 영향력이 커지게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이훈황 같은 인물인데 조선혁명당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임시정부가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좀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김구를 저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백범김구는 사실 거의 뭐 생사가 이제 굉장히 불분명한 정말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인 상황까지 처해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제 백범김구는 임시정부를 끝까지 지켰고 그리고 다양한 그 폭탄을 투척한다던가 또는 중국 장제스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다양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임시정부를 지킴으로써 이러한 독립운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 인물을 바로 백범김구였습니다. 그게 바로 백범김구 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역할 그리고 독립운동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1940년대에 한국강복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한국강복군은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 역사의 출발점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군대입니다. 한국강복군은 당시 미국과의 지원을 받아서 조선을 진입을 해서 조선에 있는 일본군과 싸워서 독립운동을 하겠다. 즉 조선의 독립을 쟁취하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게 이제 일본 1944년 4월부터
미국 OSS의 미국 부대 특수부대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공작 훈련을 교육을 받았고, 이렇게 훈련을 받았던 군대 강복군이 이제 조선 한반도 진입 작전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게 진입 작전이 시작이 되고 성과를 이루었다면 아마 해방 이후에 한국의 역사는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즉, 뭐 분단도 없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한국의 그 중심으로 한 이제 그 강복 이후에 한국 조선, 즉 한국이 중심이 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좀 더 강하게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제 그 한반도 진입 작전이 일본군이 히로시마 또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을 이제 투하를 받고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일본 정부가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 항복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제 한국 강복군의 한반도 진입 작전은 이제 취소되게 되는 거죠. 강복을 좀 일본이 이렇게 항복을 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강복이 됩니다. 애석하게도 사실 우리나라가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강복을 했다기보다는 미국과 일본 간의 전쟁에서 일본이 패하게 되면서 사실 대한민국이 강복이 되는 상황이 초래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었겠지만, 애석하게도 이렇게 일본의 갑작스러운 항복 때문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사실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됐습니다. 실제 백범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임시정부 주석의 직위로 한국에 입국을 한 게 아니라 백범 김구의 개인으로서 한반도에 입국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 큰 차이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 아니라 개인 김구, 한 명의 평범한 사람의 김구로서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서 사실 대한민국이 강복하고 난 이후에 김구의 역할이 좀 작아지는 문제도 발생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임시정부 주석을 인정을 하지 않았던 건 미국 정부의 역할이었고, 이렇게 미국 정부가 백범 김구 선생을 임시정부 주석이 아닌 개인으로서 입국을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것 자체는 한반도가 강복을 한 이후에 한반도, 특히 최소한 남한만이라도 미국 영향력에 두겠다라는 큰 이제 영향력도 아예 두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비록 대한민국 독립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됐지만,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가 한국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좀 많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복에 대한 짧은 영상을 시청하시고 1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잘 하셨습니까? 강복이 되었지만 사실 강복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일본과 전쟁을 해서 이겨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미국과 일본 간의 전쟁에서 일본이 갑작스럽게 패망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강복이 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한국 현대사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강복을 위해서 노력했던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피, 노력, 땀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오늘날 민주화와 경제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전 세계에서 굉장히 선진국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교시에는 이렇게 백범 김구호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의 역사, 그리고 대한민국 독립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할, 그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항일 무장투쟁, 그리고 일본의 패망에 따른 갑작스러운 대한민국의 독립, 강복,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2교시에는 강복 이후의 상황, 즉 1945년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그리고 민주화 성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